출판 기념회 요즘 이렇게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붐이에요, 붐. 성행. 야, 사실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출판 기념회 좀 많이 다니셨습니까? 많이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의원님들 뭐 이런 데 가서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새로는 아니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좀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합법적이고. 네, 그래 나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출판기념 한 번씩 가보면 재밌습니다. 나름 재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뵙던 분들도 자주 많이 뵐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도 네. 하고 거기 가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먼저 주나요? 그건 아니죠. 예. 먼저 받는 경우도 있죠.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있고. 네. 패널로 나가려면 그러겠죠. 네. 그렇구나. 네.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안 보던 책을 봐야 돼요. 아니 특히 이제 그 3.1절 연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어제 출판 기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어제 이제 원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전직 강원지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연단에 서서 굉장히 멋진 장면 연출했거든요. 그 이광재 전 지사를 제가 첫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 후보 하지 않겠다. 강원지사 출마 포기 선언 이후에 첫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는 분위기가 이런데 저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자리 하려고 뭐 그렇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가 승리하는 그런 판을 만들고 싶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1등이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예, 여론조사 1등이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우상호 수석이 찾아왔더래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하더래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본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뭘 네.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기를 이재명 대통령 계속 대통령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호가호위.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지금 예. 그래서 형이 해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연대 동문인데 그 연대에 무슨 저기가 잘 알겠네 이종주 기자가 청솔정? 아니 뭐 소나무가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뭐 소나무 있죠. 두그루가 뭐 있는 데가 있대요.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무슨 연대의 상징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서 그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정치를 시작한 건가, 정치를 왜 하는가, 그리고 이 정치의 귀착점이 어디로 가? 386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득권을 지향해 왔던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좀 받고 앞으로 남은 이제 60대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60대에서 멈추지 않고 정치를 계속 하려면 20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 연대 어디 그 소나무 밭에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랬군요. 네. 우상호 수석이 간단 말 안 하더라고.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광재 전 지사도 이렇게 합류를 하신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문순 전 지사도 왔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은 강원지사 선거는 적어도 원팀이구나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린 거 사실 그런 그림을 호응해 줬다라는 게 놀라운 거고. 뭐 대구는 8명 나온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지방선거에서 특히 강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쉬운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결코 쉬운 장소가 아니고 지금 김진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우상호 후보께서 충분히 탈환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결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상호를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호 이제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정치 역량이 결집해서 이번엔 하여간 어떻게든 그 김진태를 꺾고 우상호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이제 허영 의원한테 그 강원도 민심을 전하러 편의점에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네. 나 우상호 손잡고 그냥
강원도 전역을 다 다녀야 돼. 너 너무 바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하여간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승리를 하겠다라는 결심이 곳곳에서 이광재 전 지사 그다음에 뭐 허영 의원 그 지역구 의원들을 이제 쭉 전화를 돌려보면 이분들이 이번에는 꼭 지지 않겠다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결의가 대단해요. 예. 그리고 강원도 하면 또 감자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단에 서가지고 본인의 이제 불량 감자에 감자 비유하면서까지 우상호는 우량 감자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네.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감자는 하나로 수십 개의 열매가 열린다. 우상호라는 감자를 심어가지고 18개 시군의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식의 상찬도 하기도 했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비유라는 것도 출판 기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출판 기념 좀 이례적으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직 사람들 잘 안 오거든요. 네, 라이벌이거나 내지는 조금 그러니까 내부 어쨌든 그 내부 투쟁이잖아요. 정치를 아예 그만두지 않고서야 그걸 기반해서 지역구를 나가든 뭐 지자체를 나가든 향후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까지 도와준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상호 그 전 의원이 정말 인맥을 잘 쌓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세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잘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런 식의 면모가 우상호의 출판 기념회에서 도드라졌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반면에 전재수의 그 출판 기념회는 뭔가 이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게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입을 정확하게 열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 통일교는 수사가 끝났대요. 아, 그래요? 네,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하고 발표를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클리어된 문제로 좀 확인이 좀 된다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고요. 어제 무지하게 많이 왔대요. 그냥 미어 터지게 왔다고 2,000명인가 3,000명인가 왔다고 네.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운숙 전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하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아무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이제 북극 항로와 그러니까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노인과 바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산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했대요. 아. 근데 그거에 호응이 어마어마했고 그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 맨날 저 사람들 뭐 떠들고 된 게 뭐가 있냐. 뭐 이를테면은 그 해수부 이전을 한다고 말한 게 언제야. 여태 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했잖아요. 그리고 해사법원도 2028년에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SK 해운 그다음에 맞습니다. HMM. MM 뭐 네. 이런 이제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 동구가 그 해수부가 이전한 데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800명의 해수부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매일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야,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네, 네. 복잡복잡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해수부 공무원들의 숙소는 부산 까먹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서운숙 최고 지역구인데 글로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거긴 또 전역이 불야성인 거야. 야.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 경제에 이제 활력이 좀 생기니까 잘한다고. 만에 지지 않았는데 잘하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참석자 중에 한 명의 전언에 따르면은 전재수랑 사진을 찍기 위해서 35분을 기다렸다고 하던데 야.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체가. 35분을 네. 뭘 하려고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봤는데 전재수 전 의원님이 이 네 군데를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큰 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 진짜 그건 특이했어요. 근데 네. 지역구 정치는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 하셨다. 아유. 뭐 이런 이야기가 해서 뭐 최근에 갑자기 이야기가 튀는데 한동훈이 지금 이제 대구하고 부산 이 저울질하고 비는데 있다. 저울질하고 있다 하는데 전재수 의원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텃밭을 잘 가꿔놨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 전재수 의원의 선거 캠페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선거가 딱 시작되면 중앙 언론을 끊어요. 중앙 언론 아, 출연 그래요? 안 합니다. 오. 무조건 지역 정치, 어. 지역 언론만 출연을 합니다. 현명하다. 네, 두 번째, 동네를 안 떠나요. 동네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 그 선거 캠페인 시작하면 동네를 안 떠나고 민원이 있으면 다 적어요.
그래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재수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동네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캠페인 할 때 제가 그 이렇게 동행 취재 같은 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뒤에서 막 불러요. 야, 재수야!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어머님 아는 분이에요 했더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런 거였죠. 그 정도로 친근하구나. 그렇게 지역구민들한테는. 지역구민들이 그냥 막 이름 불러요. 아이고 형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무슨 일인데 얘.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이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역 구민 간에 뭐 의원님 오셨습니까? 뭐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이름 부르고 뭐 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형님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되게 진짜로. 특이한 라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돌이는 어렵죠.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 맞아요. 갔어요.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그 인간 전재수 정치인 전재수가 잘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싸가지가 있어서다. 그 한마디가 함축하는 말이 우리 장윤 선배가 봤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싸가지 없는 거 싫어해요. 전재수 의원이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쪽이가 있었는데 그 부산 사나이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본인이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이거 뭐 통일교가 터져가지고 급거 귀국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컴퓨터도 안 되지 인터넷이 다 안 되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봐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면 오를까 그러지 않을까 뭐 3시간 지나면 하는 게 맞다 아니다 그만둬야 된다 뭐 계속 이제 1시간 30분 막 15분 간격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딱 그만두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돌아오는 게 맞다. 근데 뭐 저거 협의 의혹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다 맞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식 정치예요. 그러니 지저분하게 누구예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 그렇게 하지 않아 짜치잖아요. 근데 저는 전재수, 우상호, 그다음에 아까 누구죠? 뭐 그 이광재, 그다음에 정우로. 저는 이런 정치가 민주당의 진짜 민주당이다. 예, 그렇게 좀 뿌리 박히는 게 맞다. 꼼수 부리고 뭐 어디 강선 의원은 진짜 놀랄 노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의혹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아직 시장 선거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청중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정쟁통 같은 부산에서 갈고 닦아서 4번째 도전에서 당선됐다. 돈 2천만 원 시계 하나에 그 고단한 시간을 가져다 바치겠는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이제 비자금이 있거나 원래 안철수 의원처럼 뭐 기업가 출신이나 이러면 돈 걱정 없거든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실제 돈이 없대요. 그 만나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말이 진짜 돈이 없어서 어차피 없는 마당에 여기서 뭐하러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죠. 네, 어차피 십시일반 받아서 자기 후원자들한테 사는 그런 선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 정가에서도 진짜 스킨십으로 정말 헝그리 정신. 아니 어차피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비난 못 할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렇죠. 내단으로 지금. 무기 지적을 네. 받아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네. 가지고 비난하면 참 볼만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재수 후보의 선전이 예상되는 바이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김동영 경기도지사의 출판 기념회인데 그 선거라는 게 말들 하기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리라고 하는데 어제도 연단에 서가지고 가장 강조한 말이 우리 동지 우리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부족했다 하면서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비명행사 박용진. 네, 김동연 지사도 급하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당내 경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세게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편의점에서도? 네. 네. 편의점 인터뷰 때 그래서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바이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여론은 잘 안 바뀌어요. 아니 사실 사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동연이 뭐 딱히 잘못한 게 있나? 그런 건 또 그거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아, 사람들 그렇죠. 머릿속에는 그렇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는 야, 이 정확한 어떻게 진단이다. 할 방법이 그러니까,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사람들이 김동연이라는 사람들 이 정치인에 대해서 밉상이 박힌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보면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2022년 대선 때 연합을 하면서 합당을 하면서 커서 경기도지사까지 된 건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잘한 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당시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안 했어. 결과적으로 안 했는데 그거를 사과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간다? 저는 그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요. 정말로 뭘 잘못했으면 제가 그거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지워져 버렸어. 그냥. 그렇구나. 저기 네. 경기도지사가 있어. 저 누구지? 아 맞다, 걔구나.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맞아요. 예. 그래도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한다면은 함께 경기지사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후보들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권칠생 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뭔가 축하해 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유은혜 교육감 후보 예비 후보 안민석 예비 후보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모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출판 기념회 사진을 봤는데 인구 모집으로는 이 출판 기념회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못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아마도 아이돌 네. 스타 공연장에 온 줄 알았다. 김미화 씨 예. 사회를 맡은 김미화 씨의 그러네요. 평가에 따르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현역 프리미엄이 어떤 건가를 굉장히 보여줬다 이런 정도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